네,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이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광주지방세무사의 모영중 세무사 오늘도 나와 주셨어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BS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반갑습니다. 모영중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귀 쫑긋 세우시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세무사님 그 소득세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 지출 증빙, 그러니까 이게 지출 증빙면 영수증 같은 거 같은데 잘 챙겨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증빙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매출액에서 비용과 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매출액이 똑같다면 결국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소득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금을 줄이는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격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것들을 잘 모아놔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경조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5월은 들어가야 될 경조사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이 경조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적격 증빙을 그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조사 비용도 소득세를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경조사 비용은 적격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조사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거래처 경조사 비용은 세법에서 접대비로 봐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0만 이하의 경조사 비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봐 적격 증빙 없어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출에 대하여 적격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이므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보관하거나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얼마를 지출했다는 명세서를 작성해 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지의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임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금액은 거래처 경조사비와는 달리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 이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하면 접대비로 처리되지만 접대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접대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이상 접대비가 발생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중소기업인 경우 1년에 기본적으로 3,600만 원을 인정해 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3,600만 원을 더하여 접대비 한도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의 매출액이 있었다면 20억 원에 1000분의 3을 곱하여 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으로 공제되는 3,600만 원을 더하면 4,600만 원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쉽게 설명하면 3,600만 원에 매출액 1억당 30만 원씩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24년부터는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예. 예, 그 세무사님께서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다른 비용도 세금 계산서 등을 받지 못해도 비용으로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 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하였다는 거래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은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과 유금수증 또는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므로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지난해 2023년까지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업무 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올해죠 1월 1일부터 복식 기장 의무자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차량이 그러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로 일반적으로 개별 서비스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이런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예. 이 개인 사업자가 승용차를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2대 모두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이것도 가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 사업자가 승용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대는 업무 전용 자동차 가입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자가 올해부터 이제 복식기장 의무자까지 확대됐다고 했는데 이 복식기장 의무자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까? 네, 기장 의무자 판정은 전년도 수익 금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예. 도소매업은 3억 원 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학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기장 의무자가 됩니다. 예. 2023년의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금액 이상이 되면 2024년도부터는 복식기장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와 관련해 발생된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2023년까지는 50%의 비용을 인정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 예.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기장 의무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2024년도와 2025년도까지는 50%의 비용을 인정받고 2026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 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승용차를 구입할 때 이 리스로 구입할지 뭐 직접 취득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요? 네,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하면 차량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되고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 요금을 통하여 비용 처리됩니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 리스할 때 비용이 더 많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으면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은 적게 줄어듭니다. 비용의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리스가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월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모둠 체험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므로 소득세 납부가 예.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경조사 비용 처리와 또 2024년부터 신설된 복식기장 의무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한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세무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의 모영중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